모셨어요.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의 김정훈 부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저희한테 미국 ETF 시장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리뷰해 주시고, 그다음에 ETF에도 전통의 빅3가 있고 신흥의 ETF가 있나 봐요. 그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뮤추얼 펀드와 ETF의 자금 흐름, 이런 주로 작년 거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한 해가 마무리가 됐고,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떤 투자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2023년도를 또 준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2022년도에 가장 성과가 좋았었던 ETF들에 대한 그 20개의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선 이제 쭉 20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1위가 그 MSCI 터키 ETF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터키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가 그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104%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2위로는 작년에 이제 이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율 해지 ETF가 93%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거꾸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3위부터 20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자재, 뭐 소재 이런 쪽의 그런 ETF들인데 한 개, 그러니까 19위에 있는 니켈 관련 ET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에너지 관련, 저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에너지 관련 ETF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좀 특징적인 ETF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굉장히 좀 재밌죠. 터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연초 이후로 105%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뭐 쭉 하다가 한 하반기부터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 이유는 터키가 엄청나게 리라화가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를 위해서 터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터키 리라화가 많이 절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대표 지수인 XU100이 193%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ETF 자체는 달러 표시 ETF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로 10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오히려 근데 해외 투자자 지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이 ETF를 샀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ETF가 그 두 번째 박스에 있는 Assets Under Management AUM이라고 부르죠. 414.22 밀리언 달러였는데 연초 이후로는 오히려 8,300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의 추이와 ETF의 성과의 추이와 이 자금의 순 유입 유출은 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implify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ETF인데요. Interest Rate Hedge ETF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올해 굉장히 여러 번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채권과는 좀 반대의 네. 모습을 보이는 ETF인데요.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해치를 이제 제공하는 ETF이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한 3,750만 달러의 AUM을 기록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ETF들은 미국 국채 그리고 팁스 또 미국 국채 20년물 풋옵션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는 대략 한 1,230억 달러가 순이입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패스에서 나온 아까 제가 이제 3위부터 저 20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런 ETF였고, 그 뭐 이제 워낙에 유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좀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ETF가 그 19위를 기록했었던 연초 이후로 49.5%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런 JJN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니켈 선물을 추종하는 ETN입니다. 그래서 3월 한번 급등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3월 급등 이후 하락세를 계속 좀 보였었습니다. 거의 뭐 급락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뭐 워낙에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니켈이 네.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예상됨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전반을 한번 이제 랩업하는 차원에서 어떤 ETF들의 그 자금 순 유입이 많았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빅3라고 불리는 ETF 회사들이 뱅가드, 블랙락,
또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이렇게 세 회사가 있습니다. 스테이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신 그 ETF죠. 스파이. 예. 네, S&P 500을 패시브하게 추종하는 ETF 이를 만든 회사고요. 1위는 뱅가드의 S&P 500 ETF VOO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AUM은 대략 한 뭐 300조가 넘어가는 그런 AUM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거의 50조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또 뱅가드의 ETF인데 VTI라는 그 티커를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S&P 500뿐만 아니라 전체 토탈 스탁 마켓을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 이 ETF 역시도 연말 기준으로 한 300조가 넘어가는 원화 기준으로 네, 그런 AUM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거의 한 뭐 25조 정도의 그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그냥 비율만 좀 다른 건가요? 네, 그 이제 보통 ETF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한 ETF가 있고 또 액티브한 ETF가 있는데요. 이 ETF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VO는 S&P 500 지수를 패시브하게 따라가는 그런 ETF이고 두 번째 VTI는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iShares, 블랙락에서 나온 그 브랜드죠. 블랙락에서 나온 ETF이고 이 ETF 역시도 S&P 500을 패시브하게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IVV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이 ETF 역시도 거의 뭐 한 400조 가까운 그 AUM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 대충 비슷하게 25조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는 주식형 ETF, 주식 쪽으로의 그 ETF들이 가장 순유입이 많았음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스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AUM을 기록하고 있는 ETF인데 그 ETF들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1위를 기록한 S&P 500 ETF VOO 그리고 3위의 IVB는 사실 같은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 ETF들이 엄청 크죠, AUM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VOO나 IVB가 스파이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추종하는 그 추종이 아니죠. 따라가는 이제 따라잡는 1위를 따라가는 그런 ETF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초단기채 그 이제 1개월에서 3개월물을 담고 있는 그런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고요. 연초 이후로 이 ETF 한 15조에서 18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안전자산이나 뭐 현금성 자산으로 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뭐 장 변동성도 높았고 뭐 워낙에 매크로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유입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빅3라고 불리는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이제 회사에서 나온 ETF를 보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숫자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의 순유입이 있었었는데요. 빅3 이외에 비전통적 운용사, 이제 비전통적이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큰 회사들도 많지만 이런 이제 ETF 쪽에서 비전통적인 빅3 외의 회사들의 그 순유입에 있었던 것들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위는 슈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SCHD라는 ETF고요. 지금 AUM이 대충 한 5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 50조 중에서 올해만 거의 한 18조, 20조 가까운 그 순유입이 있었고요. 두 번째 JP모건에서 나온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 JEPI, 뭐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선호하시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EPI 같은 경우의 특징이 월 분배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월 분배를 지급하고 있고 위에 1등 그 ETF는 SCHD는 이제 분기로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두 개 다 고배당 인컴형 ETF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인컴형 ETF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고 있고 3위는 페이서 US 캐시카우라는 ETF인데요. 이 ETF는 좀 되게 특이합니다. 미국 주식 아까 이제 뭐 토탈 마켓 그런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향후 2년 동안에 뭐 프리 캐시플로우나 어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ETF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 캐시플로우나 어닝이 좋지 않은 그 종목들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 그런 100가지 종목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이 ETF도 작년에 보면은 거의 뭐 AUM이 10.3 빌리언 달러인데 9.3 빌리언 달러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에 성장이 높았었던 ETF고요. 4위는 인베스코에서 나온 S&P 500의 이퀄 웨이트 ETF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S&P 500은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 S&P 500 이퀄 웨이트 ETF인 RSP는 그냥 500개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ETF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패시브 ETF 혹은 뭐 인컴형 ETF였는데 미국에는 지금 헤지펀드형 ETF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헤지펀드처럼 되게 액티브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ETF 중에 하나인데 DBMF라는 ETF가 이 ETF도 뭐 작년에 모든 AUM이 다 모였습니다. 뭐 1.0 빌리언 달러 AUM인데 작년 한 해에만 0.9 빌리언 달러가 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물론 이제 자금이 늘은 쪽만 보여주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 저 돈이 다 어디서 왔나요? 그 돈이 온 거가 네. 이게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죠. 공모 펀드 네. 이런 쪽에서의 자금이 계속해서 순 유출되는 모습을 볼 수 네, 있고 예. 지금 보시는 그 자료는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ETF 쪽에 그 순 유입이 됐었던 거고요. 그 주황색 부분은 뮤추얼 펀드, 오픈엔드, 공모 펀드라고 하죠. 공모 펀드 쪽에서 돈이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별인가요? 이게 작년 한 해의 한 해? 그 월별입니다. 월별이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 ETF는 그 607 빌리언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950 빌리언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950 빌리언. 네. 거의 원 트릴리언이네요. 네, 1조 맞습니다. 달러.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도 920 빌리언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07 빌리언 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이제 그 ETF 사이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대략 한 13빌리언 정도의 순 유출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950 빌리언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뭐 뮤추얼 펀드 국내에서도 가입하려면 뭐 은행을 가시거나 이제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절차가 있고 가입을 했을 때와 또 이제 나중에 환매를 할 때에도 이런 시차가 발생한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고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네. 거래의 용이성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연구를 좀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근데 그 결과가 지난 5년 동안의 이런 액티브 뮤추얼 펀드 중에서 S&P 다우존스 지수를 이긴 펀드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꾸준히 네. 이겼었던 펀드가 없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 제가 이제 말씀드린 ETF가 패시브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액티브하게 운용되고 있는 그런 ETF도 있지만 전체 ETF 자금 중에서 한 55%가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한 펀드인 ETF이고 그래서 비싸면서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최근에 이제 투자자 성향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뮤추얼 펀드에도 패시브 펀드들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쉽게 주식처럼 오늘 사고 또 지금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팔면 네. 그 주식처럼 그러니까 패시브로 이제, 할 바에야 특별히 뮤추얼 펀드를 살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수수료도 훨씬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액티브야 좀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게 남을 믿고 네가 내 거 좀 해줘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패시브는 그냥 또 S&P만 쫓아가 주면 돼. 네. 그러니까 뭐 액티브야 좋은 데를 찾아가야 되지만 패시브야 편한 게 사실은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에 요즘 이제 다양한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그런 그 금융 지식이 정보. 많이 네. 늘어나 있는 상태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가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네.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자산 배분을 하는 용도로 미국의 S&P 500을 좀 사고 팔고 뭐 채권을 좀 사고 아까 저희 보여드렸었던 네. 초단기채 ETF 이런 걸로 이제 조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ETF가 늘어나는 것이 네. 뮤추얼 펀드는 줄고 ETF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 액티브 펀드가 줄고 패시브 펀드가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 트렌드가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그 부분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뮤추얼 펀드만 했었던 그런 운용사들이 있어요. 네. 뭐 정말 어떤 운용사, 미국의 운용사 네. 대표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네. ETF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ETF 쪽으로 넘어가는 그럼 흙이 들어갔나요? 흙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예, 게 아닐까라는 어쩔 생각을 수 하고 없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뮤추얼 펀드에서 ETF로 자금의 흐름이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액티브와 패시브 그 투자가 어떤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펀드의 비이클이 됐든 ETF 비이클이 됐든 패시브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다. 그리고 그 펀드들이 있다. 그리고 ETF 전체 AUM 중에서 한 55%는 패시브한 그런 ETF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액티브 운용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운용 쪽에는 흔히 저희가 펀더멘털 투자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미국식 표현으로 디스크레셔너리 인베스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스크레셔너리 혹은 펀더멘털 투자가 있고 퀀트 투자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펀더멘털 투자는 펀드 매니저의 그런 이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펀드라고 보실 수 있고 퀀트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반을 하여 투자를 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범위가 펀더멘털 투자는 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퀀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다수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고요.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범위가 펀더멘털 같은 경우에는 종목 단의 정보 위주로 활용을 하고 퀀트 투자는 종목 간의 정보 위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이 분석의 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게 퀀트 투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주안점은 펀더멘털 투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퀀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간의 공통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팩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의 원천은 펀더멘털 투자는 개별적 특성, 그래서 개별 특성을 얻어내기 위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수익의 원천인가 임에 이제 반해서 퀀트 투자는 공통적인 특성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얻어내기 위한 분산 투자, 결국에는 하나의 아까 50개 이상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공통적 특성을 얻어내기 위한 그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크의 노출도 펀더멘털 쪽은 좀 더 이디오싱크래틱 리스크라고 불리는 개별 기업 특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퀀트 투자는 이제 공통 특성에 많이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역시도 이제 개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과 체계적인 리스크에 대한 개량적 관리 이렇게 좀 많이 나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이라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퀀트 투자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퀀트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투자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니버스 설정을 하고 산업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뭐 애널리스트가 혹은 펀드 매니저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별 회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집중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퀀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저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짐 사이먼스라는 그 되게 유명한 투자자죠.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그 종류의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1800년대부터의 그런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심지어 뭐 정말 그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기네들은 이런 걸 사용한다.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AI가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이나 이런 거는? 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깨끗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탐색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어떤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이 그 도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들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1위는 뭐 브리치워터, 2위는 맨그룹, 3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밀레니엄, 시스타델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핀코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이제 퓨어하게 퀀트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퓨어 퀀트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렌텍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디셔, 뭐 투시그마, 그다음에 AQR 이렇게 퀀트 위주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AUM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개 중에 한 4개는 있는 거네요, 최소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AUM 기준으로도 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뭐 디스크레셔널리는 없어지고 퀀트 쪽으로 가는 거냐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전통적으로 디스크레셔널리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회사에서도 퀀트적인 부분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퓨어 퀀트 쪽으로만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도 미국에서는 많이 성장 중이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퀀트 투자가 보다는 디스크레셔널리 펀더멘탈 투자가 좀 더 많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그림으로 그냥 언뜻 한 7대 3, 8대 2 이렇게 보입니까? 네네. 예, 7대 3, 정도네요. 8대 2 정도. 근데 국내는 훨씬 아직도 그 펀더멘털 쪽만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퀀트 쪽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거는 전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성이 네,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네. 디이쇼라는 회사나 투시그마 같은 회사들이 네. 있죠. 보통 헤지펀드의 그 과금 체계를 보면 선취 수수료로 매니지먼트 피가 있고 나중에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 놈이 보통 220라고 불리는 네. 2% 매니지먼트 피를 먼저 선취를 하고 수익 남 부분에 있어서 20%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디이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하고 또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사람들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에서 30%, 3.5에서 35%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선취를 5%를 떼가고 성과 보수로는 한 46% 이렇게 떼가도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좀 가입 좀 시켜달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네.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거를 뭐 이제 여기는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정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 액티브 펀드, 아까 공모 펀드 중에서는 5년 동안 시장 지수를 이겼었던 펀드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면 주식이 빠진 것만도 아니고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그렇죠. 주식이 근데 오르는 시장에서도 내리는 시장에서도 지수가 오르거나 내릴 때도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공모펀드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잘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2022년도에 작년에 ETF 시장의 트렌드가 어땠는지 쭉 알아볼 수가 있었고 뭐 새로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2023년에 ETF 시장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사점 포인트를 잡아내신다면 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대충 한 1,7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ETF가 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그 ETF가 출시가 되어 있고 그런 ETF들을 그래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도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ETF를 좀 검색하고 싶다, 네. 알아보고 싶다 하실 때에 참고하실 만한 좋은 사이트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리려고 예.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ETF.com. 무슨 이름이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제목부터 ETF.com인 예. 회사고요. ETF.com에 들어가시면은 저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시는 그 ETF의 티커명을 넣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파이를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처럼 해당 ETF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ETF에서는 뭐 어디서 이슈어가 어딘지, 뭐 언제 출시가 되었고, 매니지먼트 피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AUM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이 해당 ETF의 구성 종목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일단은 ETF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티커를 넣고서는 검색을 하시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스크리닝을 본인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스크리너 앤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페이지로 가시면
ETF 필터 그 빨간색 박스 안에 보이시는 뭐 에셋 클래스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 에셋 클래스에 투자하는 ETF냐라는 네. 걸 보실 수도 있고 뭐 카테고리 뭐 포커스 예를 들어서 뭐 인컴에 포커스하는 거냐 뭐 배당이냐 성장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도 필터링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부분 로케이션 뭐 미국에 투자하느냐 뭐 글로벌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퍼포먼스 기준으로도 이런 필터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원하시는 네. 그런 ETF들을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다음번에는 etfdb.com입니다. ETF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사이트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검색창에 해당 티커를 넣으시고 티커를 넣으시면은 그 ETF의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ETF 사이트에서는 조금 더 아까 etf.com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펀드 플로우, 이 ETF가 어떤 펀드 플로우로 보였는지 네. 뭐 이런 것도 월별로 해서 또 기간별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여서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다. 그리고 이 사이트 역시도 ETF 스크리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필터, 에셋 클래스, 이슈어 브랜드, 스트럭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찾고 있는 ETF를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수수료 얼마 받고 그런 것도 다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니지먼트 피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하루에 만약에 이 ETF가 뭐 어떤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ETF와 어떤 정도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ETF는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의 주식 중에 하나니까 네. 우리 뭐 개인 투자가들도 뭐 기존의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다음번 사이트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긴 네. 한데 이건 정말 뭐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cloud.acrosstech.com 디비던드라는 그런 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메뉴 드롭다운 박스에서 디비던드 어저스티드 리턴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작년에 ETF의 순유입이 가장 많았었던 그런 카테고리 중에 뭐 고배당, 인컴형 상품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디비던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ETF 혹은 주식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았는데 근데 그 배당 말고 정말 이 본연의 그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넣은 그 원금에서 그냥 까먹기만 한다. 네. 그렇게 내 원금에서 받는다라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원하시는 저런 그 티커명 이건 ETF나 아니면 종목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저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디비던드 힐드가 나오게 됩니다. 또 네. 디비던드 어저스티드 리턴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인컴형 ETF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ETF들을 넣어놓은 그 그룹이고요. 보시면 QYLD라는 ETF가 디비던드 힐드가 13%가 넘어갑니다. 네. 가장 높은 디비던드 힐드를 주고 있는데 근데 오른쪽에 디비던드 어저스트 리턴을 보시면 QYLD가 1등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주는 거죠. 네, 여기에서 네. 저희가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건 디비던드 힐드가 높다고 해서 꼭 안전하고 높은 네.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벌지도 않았는데 많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비던드 어저스트 리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토탈 리턴 얼마에 그래서 그 총 수익을 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주식이나 펀드나 항상 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 기능을 넣어놨고요. 또 다음번에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리스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변동성과 이제 맥시멈 드로다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펀드 성과가 나는 좀 뭐 고수익을 추구한다 네. 그럼 당연히 좀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인컴형 상품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놨고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수익률과 애뉴얼 리턴, 뭐 볼라틸리티, 샤프 지수, 맥시멈 드로다운 이런 걸 정의해서 엑셀 CSV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ETF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주셔서 큰 네. 도움이 됐습니다. 또 모셔서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의 김정은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